때는 1952년, 아직 6.25 전쟁이 한창이던 때야. 대구에 사는 박영희 씨는 안동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이 됐어. 나이는 20살. 지금 이 영희 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 아버님이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벨란사리가 적극적이었어요. 그래 어디 사람인데 물어보면 울릉도 사람이라 하거든요. 이 울릉도 청년의 이름은 홍순칠, 나이는 24. 그런데 이 순칠 씨가 보니까 몸이 좀 성치가 않아 보여. 다리를 다쳤는지 목발을 짚고 있어. 게다가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는데 알고 보니 심한 화상을 입었대. 우선 그 영희 말을 들어봐야 안 되겠나? 그 대답은 사진으로 대신할게. 아, 결혼을 했어. 어머, 어떡해. 바로 대구에서 양가 부모를 만나고 결혼식을 올려. 그런데 순칠 씨가 깜짝 놀랄 말을 해. 울릉도로 가자는 거야. 울릉도 그냥 가는 천양환이라는 화물선이었어. 나를 부축을 해가 배 탔는데 진칸이었어요. 얼마나 걸리냐? 그러니까 20시간이나 가야 된대. 영희 씨는 다음날 점심쯤에야 울릉도에 도착을 했어. 여서 멀지 않으니까 퍼뜩 가입시다. 정신없이 걸어서 신혼집 앞에 도착했는데 집을 보고는 깜짝 놀라. 집이 엄청 커. 게다가 2층 집이야.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좀 이상해. 1층에만 방이 8개, 2층은 전체가 한 칸이야. 무슨 회의실 같이 해놨어. 자, 영희 씨가 놀란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야. 웬 남자 둘이 나오더니 남편에게 경례를 붙여. 어이구. 울릉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남편 순칠 씨는 상위 군인이었어. 전투 중에 큰 부상을 입은 거야. 온몸엔 화상, 그리고 무릎엔 관통상까지. 결국 상사 계급으로 명예제대하게 됐대. 53년도 돼가는 홍 대장이 이제 사실대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독도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집도 이렇게 마련하고 대원들이 독도에 갔다 나오면 쉴 수 있도록 방도 이렇게 하나를 마련을 했다. 독도를 지킨다? 그 당시에? 자, 당시 독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려줄게. 1952년 1월 18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깜짝 선언을 했어. 여기 이 선 보이지? 한반도의 해양 주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바다에 선을 그은 거야.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바다라고 표시를 한 거지. 이 선을 이승만 라인 또는 평화선이라고 불러. 어디가 제일 반발을 했겠어? 일본. 그렇지. 동해바다 위에 울릉도와 독도까지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 있잖아. 독도는 우리 땅이 맞아. 네. 삼국시대 때부터 쭉 우리 땅 맞다고. 하지만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에도 독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 또 화가 나고 그러네요. 평화선이 선포된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 독도로 고기잡이 나간 울릉도 어부들이 이상한 걸 발견해. 못 보던 팻말이 하나 서 있어. 도근현, 은기군, 오개촌, 죽도.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의 영토라고 표시를 한 거래. 그 옆에 보니까 또 다른 팻말들도 세워져 있어. 주의! 일본 국민 및 정당한 수속을 거친 외국인 이외에는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영해 내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함. 그거를 하러 갔다 어민들이 그걸 뽑아가고 왔어요. 이 일본 놈들이 하면 여기 차지하려 하구나. 우리는 전쟁하기 바빠. 그렇지. 원래 독도에는 1947년 국토조사에 나선 조선 산악회가 세워놓은 팻말이 있었거든. 조선, 울릉도, 남면, 독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첫 시설물이었지. 네. 근데 그걸 뽑아버리고 이걸 몰래 세워놓은 거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걸 보고 가만뒀겠어? 뽑아야지. 바로 뽑아버렸지. 바로 뽑아버리고 다시 표목을 세웠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근데 얼마 후 가보니까 또 사라지고 없어. 일본이 다시 표목을 심어 놓은 거야. 그뿐만이 아니야. 무장한 일본 순시선이 독도에 나타나. 그리곤 주변에서 어로 작업을 하는 주민들을 위협해서 쫓아내. 와. 이 소식을 듣고 특히 분노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굴까? 홍 대장님. 순칠 씨는 울릉 경찰서에 이 사실을 알렸어. 근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야? 전쟁 중. 맞아. 6.25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 이게 현실적으로 독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아. 나라가 하지 못한다면 내가 독도를 지키겠다. 순칠 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인 상위 군인들을 떠올려. 아. 울릉도만 해도 당시에 이런 청년들이 40여 명 정도 있었대. 그들을 모아놓고 순칠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 독도는 우리의 영토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민토입니다. 화적 같은 일본 놈이 독도를 침범하는 것을 어찌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밭을 우리가 지키는데 백의종군하는 의병으로 동참합시다. 동지들, 독도로 가지 않으시렵니까? 중학생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18살 청년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까지 그렇게 홍순칠을 대장으로 독도 의용 수비대가 만들어져. 아무런 보수도 없어. 그리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아. 이 시대 마지막 의병이 일어난 거야. 독도를 지키려면 뭐가 필요할까? 홍 대장은 경북 병사구 사령부, 그리고 경찰국에 얘기해서 무기를 지원받아. 나라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겠다 하니 저기서도 고맙게 여겼겠지.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무기들도 구입을 했대. M1 소총, 칼빈 소총 등 개인 화기와 기관총의 수류탄까지. 그렇게 정신없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마침내 D-Day가 찾아왔어. 이들이 타고 갈 배도 드디어 준비가 됐어. 의용수비대를 실어나를 3, 4호야. 그러니까 만든 지 10년 된 낡은 오징어 잡이배래. 그래도 그 3, 4호 대원들에게는 단 하나뿐인 전함이자 보급선이었어. 그렇게 홍 대장과 대원들은 3, 4호를 타고 독도로 향해. 홍 대장과 대원들은 서도에 짐을 내렸어. 독도에서의 첫날 홍 대장과 대원들은 태극기를 올리고 우렁찬 목소리로 애국가를 불렀대. 독도에서 처음으로 태극기가 휘날린 순간이야. 자, 대원들은 낮밤으로 경계 근무를 서면서 독도를 지켰어. 독도 인근에서 작업하는 어민들을 지키는 것도 그들의 임무야.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미역을 채취했어. 미역을 팔아서 수비대 운영 자금에 보태려고 했거든. 야, 귀한 거네. 귀한 거예요. 야. 의용수비대는 독도를 개척하는 데에도 힘썼어. 인부들을 불러서 대원들이 머물 막사 건물을 짓고 가파른 산을 오르기 위해 계단도 만들었어. 아. 망치와 정을 들고 이 바위를 바위를 깎았어요. 쪼아가면서 만들었어. 또 태풍이 불면 거센 파도가 후려쳐. 잘못 휩쓸리면 살아남기 힘들어. 그럴 때는 보급선도 올 수가 없어. 그야말로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거야. 빗물을 받아 마시고 해초를 뜯어 먹으며 겨우겨우 허기를 면했대.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 절대로 일본의 독도를 빼앗길 수 없다. 그리고 독도 의용수비대가 만들어 놓은 게 또 있어. 지금까지도 독도의 상징처럼 남아있는 이것. 동도 산자락에 새겨진 세 글자야. 한국령.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이 표식은 의용수비대가 만들었다고 해. 아까 팻말은 막 뽑고 심고 했잖아. 일본이 뽑아가지 못하게 아예 그냥 절벽에 새겼어. 이걸 새기기 위해서 이 절벽에 매달려서
망치질을 했대. 이 세 글자는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있어. 그렇게 독도에서의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1954년 5월 23일 오전 8시경이야. 독도로 다가오는 배 한 척이 발견이 돼. 쌍안경으로 보니 오키오라고 적혀 있어. 오키오. 배에는 대포 2문이 장착되어 있어. 일본 해상보안청의 무장 순시선이야. 홍 대장. 저기 저거 저 안 멈추는데? 대원들이 정지 신호를 보냈는데도 500m 앞까지 접근해와. 비상! 이번에는 상륙을 강행할 작정인 거야. 홍 대장은 대원들을 향해 외쳤어. 전대원 사격 개시! 중기관총이 불을 뿜어 다른 대원들도 일제히 소총 사격을 시작했어. 수백 발의 탄원이 쏟아지자 놀란 오키오는 그대로 방향을 돌려 전속력으로 달아났어. 대원들은 승리의 기쁨에 들떴지만 홍 대장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해. 의용수비대가 가진 무기로는 상대할 수가 없는 거야. 만약 순시선이 대포라도 쐈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해. 고민하던 홍 대장은 대원들에게 경비를 맡기고 배에 올랐어. 이대로는 안 돼. 보다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얼마 후 육지를 향했던 홍 대장이 독도로 돌아와. 그리고는 배에서 뭔가를 꺼내. 경북 경찰국에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중화기를 받아온 거야. 직사포 하나, 81mm 박격포 하나. 그런데 문제가 있어. 포탄이 없어. 설마 했는데. 당장은 쓸 수도 없는 거야. 무용지물이야 현재. 막사 짓고 남은 목재 여직 남아있는겨. 제작을 하신다고?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착 배치해 놓지 않았을까라는. 이 친구가 이게 맞아요? 네 말대로 그 모형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니냐. 일단 홍대장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나무를 가지고 목대포를 만들자. 크게. 새카맣게 칠을 했더니 제법 그럴싸해. 가만히 또 제자리에 있으면 의심할 것 같아가지고 좌우로 돌아가게. 영락 없이 대포 같아. 아, 아이디어다. 그걸 이 동도 정상에 놓고 위장포를 씌워놨어. 얼마 뒤 또다시 일본 순시선이 나타난 거야. 대원들은 목대포를 덮은 위장포를 쫙 꼈어. 그리고는 순시선을 향해 조준하는 신용을 해. 바로 주랭랑 쳤을 것 같은데. 아유, 움찔움찔하지. 오질 못하지. 나무 쪼가리도 나가는 거 그걸 가지고 저기 제일 높은 데 가가지고 그걸 대포를 또 망가져가지고 나무가 망가져 하얗다. 그걸 우리가 먹으러 가가지고 칠을 했거든. 그걸 올렸다가 내가 딱 이런 분들이 그걸 보고는 막 도망가고. 야, 머리가 엄청 좋으시네. 제대로 먹혔네. 제대로 먹혔지. 정말 놀라운 전략이야. 기지를 발휘해서 순시선을 물리친 거지. 그렇죠. 1954년 11월 초 울릉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무전이 도착해. 독도 의용수비대를 위문하러 경북 경찰국장이 온다는 소식이야. 좋은 거네. 며칠 후 해경 경비정을 타고 김 국장이 독도에 왔어. 그리고 김 국장이 가져온 특별한 선물이 있었어. 포탄. 포탄이야. 박격포 포탄 100발. 드디어 쏠 수 있는 거야. 81mm. 최근에 이 일본 순시선들의 동향이 영심상치 않았어. 독도를 정찰하는 배들이 자주 눈에 띄었거든. 11월 21일 이른 아침 먼 바다를 살펴보는데 일본 함정이 보여. 쌍안경을 들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본 해상보안청 무장 순시선 해코라호야. 저쪽에서도 온다. 이번엔 반대편에서 순시선이 서도를 향해 오고 있어. 무장 순시선 오키호. 마치 포위하듯이 다른 방향에서 독도를 향해 다가와. 500m 앞까지 접근하면 신호를 보낼 테니
박격포부터 일제히 사격을 실시해. 동료들에게 작전 지시를 하곤 연막탄을 터뜨려 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냈어. 하지만 순시선은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다가와. 일단 상륙을 하면 막을 수가 없어. 모두들 숨죽인 채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리고 지켜보고 있어. 마침내 500m. 순시선이 M1 소총의 유효 사거리 안으로 들어서 홍 대장이 그때 권총의 방아쇠를 당겨. 독도에 온 이래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시작됐어. 6.25 전쟁 때 명사수로 이름을 날린 서기종 대원이 81mm 박격포를 맡았어. 그런데 이 박격포에는 큰 문제가 있었어. 가늠자가 없었던. 가늠자가. 감으로 쏴야 되는 거야. 네. 포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바다 위로 물보라가 튀어. 서기종 대원은 연달아 4발을 쐈지만 모두 빗나가고 말아. 그리고 신중하게 5번째 포탄을 조준해. 과연 명중했을까? 80mm 박격포가 있어가지고 그 가늠자 없는 박격포가 가지고 여기 승기 여기 배후에 떨어져가 포에 맞았다고. 그 안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 뭐 야단이 났지요. 꽝! 명중이야. 헤쿠라우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헤쿠라우 선원들이 우왕좌왕하는 게 보여. 오키호, 헤쿠라우 모두 서둘러 동쪽 바다로 물러나. 이겼다! 대원들은 일제히 승리의 환호성을 터뜨려. 한 포로 무장한 450톤급 순시선 2척에 소총과 박격포로 맞선 이 전투는 훗날 이렇게 불리게 돼. 독도 대첩. 또 대첩. 국제법상 이 지역이 어느 국가에 속하는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해. 바로 누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가. 어느 국가의 주권과 통치하에 있는가를 본다고 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우리 땅이고 현재까지도 우리나라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어. 이걸 먼저 볼래? 일본 초등학생들이 올해 배우는 교과서야. 거기 독도에 관한 내용이 있어. 일본 해상에 있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어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믿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일본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가르쳐 왔어. 외교 청서에도 국방 백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일본이 원하는 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거야. 독도가 시끄러워지길 바라는 거지. 그래서 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 독도를 향한 일본의 야욕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홍순칠 대장은 1986년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어. 네. 그리고 10년 후에 그가 남긴 기록이 세상에 공개가 됐어. 독도 의용 수비대에 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가 않아. 근데 매일 기록했던 근무 일지를 경찰서에 넘겨줬지만 사라지고 말았대. 어머. 그게 아쉬웠는지 홍 대장은 이렇게 수기를 남겼어. 언젠가 일본이 또다시 독도를 넘보게 되면 반드시 공개해달라는 유언과 함께. 실제 이 땅이 네 땅인데라는 제목이 있어요. 수기가 공개되고 한 달 후 정부는 독도 의용 수비대원들에게 공로 훈장을 수여해. 홍순칠 대장을 포함한 총 33인이 독도 의용 수비대로 인정받은 거야. 이 중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면서 보급을 맡았던 선원들, 그리고 후방에서 지원을 맡았던 영희 씨도
포함이 됐어. 독도 의용 수비대가 활동한 지도 70년의 세월이 흘렀어. 당시 건장했던 20대 청년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돌아가셨어. 자료를 찾다가 오래전 대원들이 남긴 인터뷰 영상을 발견했어. 야, 귀한 영상이네. 지금 생각하면 맞아 적혀있는 게래요. 우리가 몇 달만 늦어버려도 일본 놈들 와가지고 조선해봤어요. 조선해보면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후회 없어요. 그 젊은이들은 그래 하지 뭐. 아니 내가 그런 일이 생긴다고 보면 지금도 그만 좀 사와야 안 되겠나? 뭐 그렇지 않고 우리 딸도 불구하고 그런 희롱을 당하고 있고 왜는 뭐 아들 학교 교과서에다 내니 뭐니 싸고 이래 싸고 이런 말이 듣기는데 그런 게 엎드려 만들어야 되고 바로 잡아야지요.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엄마야, 이거는 말이 안 돼. 야, 씨. 어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건물에 있었어. 죽으면 오는 데인가? 내가 죽은 건가? 근데 그 열기가 느껴져. 바닥에서. 아직 만나면 꼭 안아줄게. 이게 끝이었을까? 야, 이거 세다. 이곳은 지옥이야.